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엄청난 공격 중입니다. 지금 좀비들이, 아니, 벌레들이 엄청나게 저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여기 고기가 하나 있으니까 고기 하나 믿고. 조금 뒤 뒤에서 달려오던 25톤 화물차가 서 있던 차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들이 뒤집어지고 엉키면서 부딪혔습니다. 25톤 화물차와 엄청난 승용차 운전자가 공격인데, 저기요. 고기가 나오기 시작했네. 이제 만렙이 됐다는 얘긴데요. 이제 볼까요? 쿠나이는 결국 만렙이 안 됐네요. 쿠나이가 원래 진짜 센데, 죽음을 레이저. 밤사이 내린 눈에 대형 화물차들도 잇따라 전복됐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선 킹크로드 차량이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함께 실렸던 경유와 경유 600m가 도로 위에 쏟아지면서 1시간 넘게 교통 정체를 빚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자, 보스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스인데요. 이 보스들이 좀 느려요. 제가 속도가 좀 빠르게. 아파요. 머리통이 날아다니고 있고요. 지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살려주세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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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꿍! 조심하셔야 돼요. 부활하세요! 네, 부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 거의 다 왔는데,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Jamaica soda banga 제게. 자식이 너무 세요. 죽었다. 죽었어. 아우. 와 씨. 200이랑 DNA 코인 하나. 지금은 스케이트장이 잠시 정비 시간인데요. 이곳 시청 앞에는 강추위 속에서도 스케이트를 즐기러 나온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최대한 따뜻하게 입고 나와줘야겠습니다. 이번 북극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주나스? 컴온. 자, 따니. 엄마가 저녁 약속 있으셔가지고 좀 늦지. 밖에 춥지? 지금 밥 먹고 갔다며. 저녁 뭐 먹을래? 저녁 먹을 거야? 하이빅스비 24일 토요일 10시. 응? 그런 거 알려줘? 추우면서 말해. 세상 이거 밥 먹을래? 배부러. 서울은 안 오고 충청도는 호남 지역 가자. 비가? 응. 눈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근데 르텔 눈 맞아 있어. 충격적인 거 같았어. 기억하고 있었거든. 누가 카드 같은 걸로 차 뒷유리를 긁었어. 차 말고. 차 타고 나가려는 것 같은데 카드로 막 긁더라. 기스나는 거. 불순하지.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얼라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하지만 100m 앞까지만이었습니다. 청와대 담당 100m 지점에 경찰 차벽이 세워졌고 시위대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관저의 담장로부터 100m 이내에선 집회, 시위를 할 수 없다. 집회 시위법 규정 때문입니다. 혼자 하는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은 예외지만 농성이나 집회는 불가능합니다. 용산으로 옮긴 대통령실도 사정은 마찬가지. 경찰이 집무실도 관저라고 해석하면서 옛 국방부 담장 100m 떨어진 곳에서만 집회를 열도록 한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집회 시위법 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위헌이라 결정하고 국회의 법을 고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관저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가장 효과적인 장소라며 국회 전면 금지는 집회의 자유에
법률적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돌발적 폭력적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너무 막연하다며 불법 폭력 집회에 대응할 다른 규제 수단이 충분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2024년 5월까지 법을 고쳐야 하는데 공교롭게 현재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최근 법 개정을 논의해왔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실 앞을, 야당은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을 사수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과 전 대통령 사저 근처 집회를 모두 금지하도록 법을 고치려는 겁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국회의 법 개정 방향도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성빈입니다. 이승기 또 썼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최 서장이 이른바 골든타임 40분 동안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최 서장 즉각 반박했습니다. 문하연 기자. 참사 당일 현장 구조 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추진 중인 특별수사본부. 최 서장의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를 키운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이례적으로 최 서장의 책임을 직접 변형했습니다. 당시 최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건 밤 10시 28분, 현장 지휘를 선언한 건 밤 11시 8분입니다. 특수본은 이 40분 동안 최 서장이 무전을 듣거나 현장 지휘 팀장과 대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던 이른바 골든타임에 최 서장이 어떤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했는지 힘이 주님 뭐 줘? 일로 와. 귤 먹어. 귤 엄청 맛있어. 귤 먹어 귤. 그리고 이거 지금 아빠 방금 덜은 거야. 이거 먹어. 마실 거 조금 있어. 귤 시원한 거 맛있어. 아니 물 마셔.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순천향병원에 주로 사망자들이 이송된 것도 최 서장의 이게 뭐야? 부정적인 물이야,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최 서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지휘권 선언 이전에도 소방대원들이 도로 후면에서 구조를 시작하도록 지휘하고 군중 통제를 지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무전이나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것 외에도 같이 있던 지휘팀장에게 구두로 지시한 내용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 서장은 국정조사TV 현장조사에서 애둘러 경찰 책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아마 여기가 불편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경찰관들 뛰어오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소방대원도 똑같았고요. 구속영장 기각 2주 만에 다시 영장을 신청한 이인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진행됩니다. MBC 뉴스 구나입니다. 중소기업 단체들이 최근 올해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노동제 예외 적용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그 근거로 작은 기업들이 주 6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는 이 예외 조항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이게 없어지면 대책이 없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여당은 물론 저희 MBC를 비롯한 언론들도 이 보도자료를 인용했는데 저희가 다시 원자료를 찍어봤더니 내용이 달랐습니다. 김민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시간 과로를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공개적으로 도입된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 4년이 지났지만 아직 일부 예외가 남아있습니다. 직원 30명이 안 되는 작은 기업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2시간을 초과해 주 60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올해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 제도의 연장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영세 기업들을 도와줘야 한다며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일몰제를 연장해서 앞으로 당분간 이주 52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연장 근무를 강제하는 과로사 보장법이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은 두 달 전 중소기업 중앙회가 발표한 실태 조사를 내세웠습니다. 직원 30명 미만 제조기업 10곳 중 9곳이 이 제도를 이용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고 있다. 그리고 4곳 중 3곳은 제도가 없어지면
대책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여러 언론들이 이 내용을 보도했고 집권여당 지도부도 인용했습니다.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는 30일, 종업원 30일 미만 업체의 91%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몰 시에는 무려 75.5%가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영세기업들 대다수가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원자료는 전혀 다릅니다. 조사 대상인 전체 400개 기업 가운데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키는 기업은 78곳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이미 주 52시간 상한제를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78개 기업들만 상대로 다시 물어봤더니 90%가 이 제도를 활용했다고 답했고 70%는 지금도 활용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70%, 그러니까 신세계 기업 가운데 75%는 제도가 없어지면 대책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400개 전체 기업 가운데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한 기업은 40개, 10%에 불과한 겁니다. 중소기업공항이 저희는 이해정책 주체거든요. 사용자 경영자 단체. 그래서 경영자 단체만을 또 해석이 잘못된 내용을 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의 실패에 큰 문제점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연장에 더해 최장 주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유연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철입니다. 인하대학교에서 20대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사건. 그동안 2차 가해를 염려한 유족들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검찰이 최근 피고인 남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재판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범행의 증거들이 여러 제시됐는데 MBC 취재팀과 만난 유족들이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재판 내용 전체를 공개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전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15일 새벽 인하대의 한 건물 3층에서 발생했습니다. 1학년 김모 씨가 함께 술을 마신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8m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에서 보호 조치 안 하고 왜 고소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반적인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한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나 재판 내내 가해자 김 씨는 건물에 들어간 순간부터 집에 돌아갔던 것을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지만 죄송하다고. 시조 삼촌은 아빠한테 탕탕특공대를 말하는데 처음 탕탕특공대 들어봤어요. 예정 일로 와. 해봐. 나 그 이상 고기 같은 거 싫어하는데 그거 나 귤 먹을래. 그럼 이거 한 입만 먹어볼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를 진술했다. 아빠 배가 너무 아파서. 집요한 범행 아 시간. 그냥 먹지를 마. 김 씨가 피해자를 알았어. 2층부터 4층까지 데리고 다니며 근데 그만 먹으면 발대 오니까. 우준을 미리 치라고 가. 데리고 가는 모습들을 CCTV에 예정이는 결정적인 범행 이불에다 쉬를 몇 살까지 했을까요? CCTV에 창틀 쪽으로 향하는 김 씨. 얼마 전? 정답! 9살. 9세. 정답! 의식이 없던 9살까지 지렸습니다. 위험한 상태로 근데 우리 반은 9살까지 지린 사람 있습니다. 이어 2시 9분 김 씨는 건물을 나와 피해자가 추락한 곳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김 씨가 걸어나온 7인분 바로 왼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의 옷가지와 신발을 들고 나와 피해자 옆에 두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어 건물 뒤쪽으로 갔는데 무슨 생각인지 다시 돌아 나와 건너편 건물을 한 바퀴 돌고 피해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가해자 김 씨는 이곳에 잠시 멈춰서서 고개를 돌려 피해자 쪽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김 씨의 바지에선 피해자의 혈흔이 나왔는데 추락한 피해자에게 가깝게 다가갔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추정했습니다. 건망을 피하려 한 시도들도 확인됐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선 성폭행을 시도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애써 얻으려는 듯한 질문들이 다수 녹음돼 있었습니다. 무리한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고 근데 말을 하려고 해서 타고들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또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저 우영우 그거 사장 같지 않아, 변호사? 자신의 휴대전화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알리바이 조작 시
유족들은 촬영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그런 수모를 겪고 몇 시간을 누워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다며 우연했습니다. 아버지도 초범이고 술을 많이 먹었다 같은 이유로 감형돼선 결코 안 된다며 강력한 처벌로 살인을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씨 측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하지만 강간치사와 살인은 다르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집니다. MBC 뉴스 부서입니다. 최근 전 소속사와 갈등을 이승기. 빚어온 가수겸 배우 이승기 씨가 전 소속사 대표와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18년 동안 물론 수익은 물론 광고료까지 일부 빼돌렸다는 겁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음원 수익금 문제로 전 소속사와 갈등을 빚어온 이승기 씨. 결국 전 소속사 대표 권재동 씨와 전현직 이사 3명을 업무상 횡령과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법률 대리인 측은 전 소속사가 데뷔 이후 18년 동안 음원료 매출액 사실을 숨기고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현직 이사들이 이 씨를 속이고 광고 모델로 중 일부를 가로챘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목적에서라도 이혼소송 절차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판단을 했고 향후에 이와 같은 그런 관행으로 인해서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빠랑 그거 하나 더 봤나? 앞서 이 씨는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상품도 받지 못했다며 문제 제기를 했고 계약 해지를 아빠 나 그거 하나 선고했습니다. 더 거지? 그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한 전 소속사 측은 미지급 정산금이라며 약 48억 원을 보냈고 남은 정산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누군가 횡령장의 가치가 누군가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싸움에 나섰다며 일방적으로 입금한 돈은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의 폭언 녹취가 공개돼 파장이 일기됐습니다. 잇따른 논란에 해당 소속사에 속해 있던 배우 윤여정 씨도 계약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공판 자료를 기획사는 반드시 연예인에게 제공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걸 제공하지 않는 그 자체가 사실 등록계약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업계 전체가 이제 불신의 대상이 되는 이 상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안타까운. 이 씨의 전 소속사 측의 윤여정 윤여정 그 아줌마 미나리였나? 맞아. 소속사를 상대로 지급하지 않아왔던 음원료뿐 아니라 그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 제주의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갖고 있는 김모 씨가 범행 대가로 2천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돈을 건넨 공범 박모 씨는 살해까지 지시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박 씨가 피해자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고 했고 그는 살해까지 포함된 걸로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드러나왔습니다. 송원희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는 피해 여성이 살았던 공동주택에 먼저 들어가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 씨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던 50대 남성 박모 씨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박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은행 계좌로 1,000여만 원, 현금으로 1,000만 원 등 모두 2,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범행 전에도 김 씨는 여러 차례 제주에 왔었는데 그때마다 고향 상대인 박 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를 용돈처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살해하셨습니까? 대가로 뭘 받으셨나요? 김 씨는 박 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되고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았다며 살해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인 살해 지시는 아니었다고 살인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도주를 도와 살인 공모 혐의로 함께 구속된 김 씨의 아내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를 추적해 범행 대가로 추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제주도 사건 너무 많아요. 또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내기 위해 숨진 피해자와도 금전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노인 점포에서 컵라면과 음료를 훔쳐오던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난방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서 장애인 남편과 힘겹게
다시는 범죄에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인 점포에 들어선 중년 여성이 컵라면 2개를 비닐봉투에 주섬주섬 담습니다. 냉장고에서는 음료수를 하나 꺼내 점포를 나섭니다. 다음날 새벽 다시 나타난 여성은 이번에도 컵라면부터 챙긴 뒤 주위를 살피고는 과자도 하나 가져갑니다. 여성은 집 근처에 있는 이곳 무인 점포에 들러 16차례에 걸쳐 8만 원 존속합니다. 품목은 컵라면과 생수 등 생필품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추적해 여성의 주거지를 찾았습니다. 5제곱미터 남짓 넓이의 쪽방이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 여성은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60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적당히 뭐야? 여성은 너무 배가 고파 약간 끼니를 때우려고 물건을 정신적으로 훔쳐서 약간 이들의 딱한 모자를 말을 하시는 확인한 분들. 경찰은 물티슈와 뭐 약간 라면 같은 머리 약간 생각. 몸은 어른인데 생각이 오, 4살 4살. 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아가지고 식상하고 힘든 곳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희귀병은 뭐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병이고. 상황에서 도와주는 것도 음. 하나의 건드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병인데 좀 희귀하고. 신기하다. 약간 병인데 약간 뭔가 약간 뭐 예를 들어 뭐 노래를 들어 쓰러지거나 약간 이런 이상한 점들. 다른 지원금을 꺼내 쓰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대신 주민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식재료로 끼니를 때워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 라면이나 아니면 뭐 햇반, 라면을 먹던 뭐 이 정도? 전혀 안 계시고 본인 연락처는 가지고 이렇게 담겼어요. 무인 점포 점주도 이들 부부 처지를 알고 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결국은 간이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검찰 소치 등 법적 절차는 일단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문당하려고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YG 엔터테인먼트 양효석 씨가 오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진술을 바꾸라고 압박하면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강압적인 협박을 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생활 프로듀서가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2016년 아이폰의 비아이가 마약을 샀다고 진술한 연습생 한서희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1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저는 이제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서희 씨가 피해를 주장한 진술들이 오히려 무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첫 언론 폭로에선 양현석 씨가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면서 연예계에서 못쓰게 하겠다 말했다고 했지만 2년 뒤 경찰 조사에선 연예계에서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연예계뿐 아니라 화류계에서도 죽이겠다. 내용이 점점 더 강해진 겁니다. 재판부는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질 텐데 진술이 오히려 상세해졌다며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씨가 협박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면서도 그 직후 YG 인기그룹 빅뱅의 탄핵에 마약을 제공하고 함께 흡연한 점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양 씨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하고 압박한 건 사실로 보인다며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 비난받을 만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피해자를 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당시 한서희 씨는 결국 진술을 바꿨고 그렇게 처벌을 피했던 비아이는 작년 5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양 씨는 이와 별개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차례 원전 도박을 벌인 혐의로도 기소돼 재작년 11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희입니다. 간이사가 초음파 기기 같은 현대적인 의료 기기를 진료 과정에서 사용해도 되는지 지금까지 우리 법원과 정부는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간이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써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초음파하면 그 배 안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신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한의사협회의 기자회견. 한의사가 직접 초음파 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걸 시연했습니다. 이게 우선 써보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시연 과정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엉터리 진단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현대적 의료기기를 쓰겠다는 한의사.
안 된다는 의사들. 이제까진 의사들이 판정심을 거둬왔습니다. 2013년 헌법 재판소는 의사만 초음파 기기를 쓰게 한 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2년 뒤 보건복지부도 제도를 고칠까 고심하다 끝내 현행 유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를 썼다 재판에 아빠, 받는 근데 파핀 댄스가 뭔 뜻이야?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핀이 돌려보낸 겁니다. 뭐 틀어가면서 발전에 따라 관절을 꺾어가면서 추는 춤. 한의사가 진단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썼다. 러시아 파핀 댄스랑 줄넘기 하전이라고 크로크 줄넘기라고 예를 들어 이렇게 춤추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런 줄넘기가 있거든. 대한민국에서 한 사람이 그걸 한 사람 최초야. 그 사람이랑 그냥 손파고에 모여서 러시아 사람이랑 파핀 봤어, 댄스랑 같이 봤잖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누가 있냐면 하는 거 2대1 뭐 스코어 이런 거. 오늘 판결은 이러한 그 시대 변화에 따른 아주 올바른 판단이라고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이나 수련 과정이 다른데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막겠다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최근 방역 정책을 완화한 중국에서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당국이 방역 완화에 계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3주까지도 실시했던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시설 격리까지도 없애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결국 방역보다 경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스타운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 아침 출근길이 다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차량 통행량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아직 예전 수준은 아니지만 쇼핑몰에도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차량 오비조와 시장 방역 규제가 해제됐고 대규모 행사와 회의 개최도 허용됐습니다. 해외 입국자 격리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가 닷새였던 시설 격리를 이틀로 줄인 가운데 베이징도 다음 달 3일부터 자가격리 사흘 외에 시설 격리는 없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때 해외 입국자에게 21일까지 시설 격리를 시키며 한껏 하나뒀던 문호를 완전히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我们将因时因势为跨境人员提供更多便利。 확진자와 사망자 폭증에도 중국 당국이 방역 완화에 속도를 내는 건 경제 때문입니다. 국내 소비를 잠깐만. 외국 관광객도 받아들여 위축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소매 사람들 다시 현재는 프리미엄 캐리는 25분하고 거의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15분 남았습니다. 需求，要把恢复和扩大消费摆在优先位置。 하지만 코로나 확산이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증상이 심한 새로운 변이까지 등장하는 등 불안 요소들이 잠복해 있어 방역 완화가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깜짝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 연설에서는 절대적으로 승리하겠다면서 강전 의지를 가졌는데요. 미국은 2조 3천억 원 규모의 군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방문은 전격적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300일에 맞춰 미군 수송기를 타고 조기 경보기와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전장에서 바로 입는 국방색 바지와 스웨터 차림이었습니다. 그 정상은 백악관 경난로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전 세계에 공개하며 단합을 과시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패트리엇 부대를 포함해 18억 5천만 달러의 추가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There's no intention of stopping this cruel war.
And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ensuring that the brave Ukrainian people can continue to defend their 그러다가 러시아한테 꼬대기 당한다는 전쟁에 거야. 나서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와 주권을 놓고 타협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미국 의회를 찾아서는 특유의 입담을 과시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상적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해 절대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세전방에서 전투 중인 군인들의 서명이 담긴 우크라이나 국기를 펼쳐보였습니다. And we know that all of us, millions of Ukrainians, wish the same victory. Only victory. 기립박수가 여러 차례 터져나왔지만 내년부터 하원 다수당이 되는 공화당은 무조건적인 지원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협상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정부와 의회, 미국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 비판적인 일부 여론에 감사를 표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강조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12구 참사 이후 지금까지 이태원역 앞을 지켜왔던 추모 공간이 오늘 철거가 됐습니다. 그동안 11만 명의 시민들이 현장에 다녀갔고 시민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추모 공간을 돌보는 지키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태원 상인들과 유가족들은 시민들의 이런 추모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추모 공간을 다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이태원역 1번 출구. 수많은 기타와 추모 메시지, 물품들이 놓여있던 공간이 말끔히 진짜 그만 먹자. 참사 직후 더 이상 이곳에 물어보면 이제 나는 오늘 너 오늘 내 팬티 그냥 워터파크 되잖아. 그치. 강바다. 앞서 어제 오후 유가족과 이태원 상인들이 1번 출구 앞에 가득 쌓였던 조화를 상자 안에 담습니다. 조화와 물품을 정리한 상자만 약 80여 개. 물품 정리에 참여한 유족과 상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위로했습니다. 미안하다, 잊지 않겠다. 널판지를 빼곡히 채운 추모글들도 목사평역 시민 분향소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유가족 협의회와 이태원 상인들이 49제가 지나자 현장에 추모 물품을 걷어들여 별도의 추모 공간 설립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겁니다. 참사 현장인 해밀카 호텔역 골목에 붙어있는 추모 메시지들도 내일 정리됩니다. 그동안 추모 현장을 다녀간 시민들은 약 15만 명. 남겨진 추모글을 만여 장에, 조화는 2만 5천 송에 달합니다. 이곳 이태원역 1번 출구 25,000원 일단 근데 만리는 인기동인데 왜 85,000이야? 아미가 더 많아. 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쟤가 아미야, 쟤 킁킁. 쟤가 아미야, 핑크색 옷 입는. 얘가 만리. 진짜 맛있겠다. 얘 아미야. 얘 말리 아니다. 아빠 나 여기 너무 쓰리인데? 뭐 났나? 아빠 찾아볼까? 일로 와봐. 야 이거 너무 세다 얘들. 큰일 났다. 내가 해볼게. 일단 멈춰. 멈추는 버튼이지. 어디가? 이렇게 해야 돼. 혓바닥 대. 일단 혓바닥 대봐. 아니 안에서 밀어야지. 이거 상처가 있는데 염증같이. 아, 어쩌다가? 내가 아미야. 새로 나온 애야? 아니 100만 유튜. 100만? 응. 만리보다 인기 많아. 그러게. 만리는 왜 인기가 없을까? 아 너무 많이 불러.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작한 지 오래됐을 텐데. 그래? 미안해. 너는 레이저. 근데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런 널찍한 이거는 망한 거 같아. 진짜. 아빠 잠깐 멈춰봐. 왜? 아빠 무기 상태 좀 봐. 일단 이거 차차면 잘 먹어서 보여줘. 몇 시에 미스터트로 투한. 새로 하나 내는 거야? 어. 전에 했잖아. 미스터트로 원이고 미스터트로 투. 임영웅 된 게 원이야? 아니 임영웅 이제 마스터지. 아니 마스터인데 임영웅이 데뷔 그 출연했던 게 원이냐고. 응. 김호중도 출연한 게 그거야. 너무 그 푸틴 차는 얼마나 따뜻할까? 기둥에 방탄 유리로 돼 있을 걸? 아니 푸틴 차. 그럼 기둥에 박아도 푸틴 차는 안 보게 돼? 기둥에 박으면 죽겠지. 아니 푸틴 차는 엄청 단단해. 푸틴이가 우리 화성 갈 거니까. 우리 화성 그래 우리 어디서 만날까? 그래 화성 경기도 화성. 푸틴이가 큰일 났다. 아빠 땡. 나도 언젠가는 불닭볶음면 한 번 먹고 싶었어. 어떡하냐? 엄청 매울 것 같아. 나중에 불닭볶음면 나중에 둘이 나와가지고 컵라면 하나 사가지고 나눠 먹어보자. 너 먹을 수 있겠어? 아빠 그래도 나보다 매운 거 잘 먹으니까. 아니 아빠 진짜 못 먹거든. 오케이. 가자. 근데 이거는 좀 어렵다. 이 보호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보호하는 거? 음. 일시정지. 없어. 이미 다 끝났어. 일시정지. 끝났다니까? 일시정지. 일시정지 하면 뭐야? 이제 죽는데 순간 아니 잘못하면 돌파도 하면. 없어요. 아니 없어도 하면.
약간 주먹처럼. 뭐를 이거밖에 없다니까. 에너지 큐브 잠깐만. 레이저랑 에너지 큐브가 그거 동급이지. 같은 돌파조. 저 피트니스 안에서. 응? 피트니스 안에서. 레이저. 가시장. 쿠나이가 안 떴네. 광역공격 쿠나이. 아 레이저를 할 수가 있네. 레이저는 이건 매트릭스 하면서 막 윙 돌아오고 그러잖아. 너 감기가 아직도 안 끝났는데 너 찬 거 먹어 안 먹어 요즘에? 요즘에 안 먹었지. 요즘에 슬러시도 안 먹고 차가운 거는 겨울에 왜 그래 너 별로 안 좋아 너 몸이. 돈 버리면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야 이게. 나 슬러시 안 먹는 거지. 에이, 뭐가 됐든. 띵띵띵띵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범위를 아래. 늘려주냐고. 이제 레이저가 이건 매트릭스 하면서 엄청 좋단 말이야. 좀 돌격하면서 그 뭐지? 핥히는 게 주요 능력이야. 튀어. 이제 위키스 몇 방에 죽었는데 저는 이거 이제 10 몇 챕터 되니까 이제 완전히 안 그냥 죽어 이 자식. 이제 보스보다 세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제 그냥 쿠나이 두 방이면 죽었는데. 뺨. 깜짝아. 그러면 이 판은 안 된 것 같아. 이제 그 뭐지? 벽돌의 돌파 조합을 먹어야 돼. 아니면 보스를 잡고. 보스 습격. 뜨죠? 호호호. 동그랗습니다. 빠삐용. 질주 빠삐용. 얘는 독을 날려 질주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오씨. 쿠나이도 살짝씩 날려주면서 튀고 있는데 다 먹었어요. 와 살았다. 덤벨 나옵니다. 이거 덤벨. 100% 덤벨 나옵니다. 주체감. 레이저. 이건 매트릭스 만들어야 돼. 아이 큰일났다. 쎄다. 가장 약한 부분. 슝. 아니 슝슝해도 애들이 안 죽어 왜? 원래 슝 날아가면 완전 싹 다 다는 건데. 아닌가? 세긴 센가? 당연히 세지. 안 죽어 근데 애들이 너무 세. 생뻥이. 이 두리안을 몇 방 맞아도 안 죽어. 그러니까. 겨우 죽지. 가시장 맞아가지고 저거 먹어서 이거는 매트릭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이것은 매트릭스. 14까지 갑니까? 이거 몇 챕터야? 몇 챕터야 아빠? 10회상추면 40이던데. 이거 몇 챕터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몰라. 몇 챕터야? 아 살려줘. 이거 몇 챕터야 이거? 모른다고. 어떻게 알아 지금.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몇 챕터인지 어떻게 알아 지금. 깨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여기 나오지도 않는데. 응? 14챕터였나? 아빠가 방금 13챕터를 뺐으니까. 뺨을
총을 맞아도 안 죽어. 아, 죽었다. 오. 아, 통로 찾아서 탈출. 통로. 야, 이것은 매트릭스. 죽음의 레이저. 지군 중독 상어브리프. 와, 일단 한숨 돌렸다. 가자. 오씨. 매트릭스 돌아. 한 번 더 매트릭스. 아, 살려줘. 아, 안돼. 오. 뒤로 빠져서 한 번 크게 한 번 돌고 저기로 가야 되겠다. 근데 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지금 얘 없으면 나 죽어. 아빠 부활 있어? 없어. 아니 그 부활 코인. 아, 고기나 어디서 나오나 잘 봐. 거기 저기 상자 있는 쪽에 거기 있어. 여기서 고기. 얻어야지 저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너무 아깝고 말이야. 뺨랑 쓸거 저기 옆에 뺨. 뱀 하다가 나 죽어요. 또 자석 있던. 자석이랑 폭탄 있는데 왜 고기가 안 뜨냐 고기가. 아, 진짜. 또 재놨어. 급하죠. 아, 아니야, 이거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차야 돼. 어이 캡틴 싸우려. 돌격하면서 질주. 아요. 네네. 살려주세요. 이거는 좋은 싸움이니까 제 상자 저기 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돌격은 못하겠고 방어하면서 맨 질주에 나가야 되고. 방어밖에 안 돼. 지네들이 엄청 파워가 있어. 어떻게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냐? 저 상자 같은 거 나와야 되는데 저기 상자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기 상자가 너무 멀어. 일단 시험 못했습니다. 보스. 이 체력으로 보스만 잘 버티면 돼요. 아, 얘 근데 너무 어려워. 매니저. 얘 휴대폰 던지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김민호 언더카바. 잘 피하기만 하면 돼. 이제는 피하는 거 말고는 다 방법이 없어. 피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너무 어지러워. 저 진짜 한 놈을 찾겠네. 아, 죽겠다. 고민이다. 맘 피해야지. 그리고 양전빵을 살짝만. 아이씨. 우리의 55석이 담겨 있다고 지금.
에메랄드지. 디렉토이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이게 추동 복수지. 됐다. 됐다. 됐다! 뭐야 11챕터야? 아 이거였어? 야 14챕터네. 아빠는 지금 14챕터 연구소. 아마 이게 방금 전 거보다 어려울 거야. 이 상자 위험해. 그래 무료로 많이 받을 수가 있네.